커다란 창문을 열고 는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없이 기분 좋은 시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배우 주예린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여름애입니다. 영화감독 서은선입니다. 와, 10회입니다, 여러분. 아, 맞아요. 와, 12월이고 네. 10회입니다. 웬일이에요, 이게. 놀랍네요. 진짜 우리 너무 성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라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도인데. 와, 이 팟캐스트 목표를 우리가 채운 거잖아요. 네. 그냥 딱 약속 없이 네. 10번이면 충분하다 일단은 네. 그렇게 했는데 정말 10회차까지 오시느라 두 분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 방송인가요? 안녕. 이 방송이 여러분 아쉽지만 저희 목표는 일단 채웠고 이 방송의 행방은 네. 끝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중하게 들어주세요. 저희의 10화입니다. 네. 두 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네. 그 방송 제가 좀 늦게 와서 오늘 방송 전에 얘기를 못 나누는데 네. 또 좋은 소식이 아, 있다고. 그쵸. 이번에도 네. 또 이제 후원금이 네.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이미 2차례에 걸쳐서 후원을 해주셨던 체리레이님께서 또 네. 한 번 저희 방송에 후원을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와. 저희가 별명을 지었어요. 키다리 청취자라고. 지금 후원금 보내주신 덕분에 저희가 방송 정말 녹음을 할 때 저희 사비를 쓰는데 그 부분도 정말 걱정이 안 될 정도로 그죠. 따뜻한 연말이에요. 네. 아, 정말 듣고 계신다면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 첫 후원할 때도 업로드하고 정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보내주시지 않았나요? 첫 맞아요. 후원을? 맞아요. 네. 첫 댓글이었고 네. 첫 댓글은 아니었나? 네, 첫 후원. 첫 후원. 음, 맞아요.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그 첫 업로드 때 생각이 나네요. 네. 아무도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그때 파일이 좀 이상했어요. 맞아요. 소리가. 맞아요. 그래서 한 몇 시간 동안 되게 소리가 좀 작게 들렸나?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해서 올렸는데 그 작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거 몰랐죠. 듣는 줄 몰랐지. 누가 들어? 우리가 아직 홍보를 시작 안 했으니. 전혀 시작 안 예. 했으니까 한 3명? 응. 가족한테도 얘기 안 했을 때라서 맞아요. 친구한테도 얘기 거의 안 하고 그냥 올렸는데 익명의 청취자분들이 계셨다는 사실을 거기다 후원금까지 주셔서 네. 정말 신기했죠. 네. 진짜. 네, 어느덧 10회차에 다다랐네요. 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또 알바 했어요. 네. 알바를 했는데, 네. 정말 추울 네. 때 고생하셨대요. 그러니까요. 네, 뭐 괜찮았어요. 은선 씨는? 저는 12월 한 중순? 저번 주부터죠. 그러니까 올해 정기적으로 하던 아르바이트가 다 끝나서 쉬고 있었어요. 쉬면서 영화 많이 보고 책 보고 좋겠다. 그렇게 운동도 시작하고 네. 어떤 거? 저 필라테스 아. 시작했어요. 저희가 또 과거를 알고 있는데 비밀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 진짜. 서 감독님, 네, 지적이고, 네, 여성스럽고 속지 마세요. 네, 어쨌든 뭐 필라테스 하시면서 네, 여유로운 좀 연말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저도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는 좀 바쁠 것 같고요. 1월부터는 다시 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영화인데요. 오늘은 그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헐. 네, 헐. 헐. 2013년작이고요. 미국 영화입니다. 감독과 각본은 스파이크 존스이고, 이 감독 얼굴을 몰랐는데 훈남이던데? 잘생겼어요. 그쵸. 네. 깜짝 놀랐어요. 좀 사적인 얘기 죄송합니다, 감독님. 근데 소피아 코폴라의 전 남편이더라고요. 아, 정말요? 아, 그렇다. 맞아요. 처음에 얼굴 보고 너무 잘생겨서
들어가 봤어 위키피디아. 근데 위키피디아는 그 사생활 그 그죠. 관계가 다 나오잖아요. 아. 네, 거기 소피아 코폴라가 있어서 음. 네, 놀랐죠. 네, 이 영화는 호아킨 피닉스 그리고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이고요. 조연으로는 에이미 아담스, 루니 마라, 크리스 프렛. 크리스 프렛이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주인공이잖아요. 아. 근데 여기서는 리셉션 그 코스염 리셉션 하는 그 사람이에요? 크리스 프렛이더라고요. 어. 저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도 안 봐서. 아, 그렇구나. 네. 전 그걸 봐가지고 이걸 볼 때는 몰랐다가 그거 보고 다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면 줄거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면. 네, 은선 씨? 네. 첫 장면. 첫 장면은 테오드루의 정면 클로즈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오프닝 요정, 첫 장면 요정으로. 네. 네, 맞아요. 그 남자의 얼굴이 화면 가득히 나오죠. 뭔가 약간 뽀샤시한 색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거기에 콧수염을 단 안경을 낀 40대 정도 되는 남자 얼굴이 굉장히 크게 등장을 하죠. 남자는 편지를 낭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당신과 사랑에 빠지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뭐든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밝은 빛이 나를 흔들어 깨웠어. 그 빛은 당신이었지. 이런 너무 아름다운 이 편지를 낭독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들려주나 약간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근데 점점 읽을수록 내용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결혼 50주년?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남자는 그 나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소녀였을 때 이런 여자 화자 남자의 이야기일 수 없는 것들이 남자가 이렇게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남자의 얼굴을 비추던 카메라가 이동을 하면 컴퓨터 모니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는 편지지가 띄워져 있고 손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남자가 말하는 대로 그 글씨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곳은 편지를 대신 써주는 회사고요. 남자는 이 회사의 직원입니다. 이제 카메라가 사무실 전경을 보여줘요. 그러면 남자처럼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쓰느라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죠. 이 편지를 대신 써주는 남자가 바로 영화의 주인공인 테오도르입니다. 테오도르는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합니다. 이제 집으로 테오도르가 돌아가고요.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 굉장히 큰 홀로그램. 네, 예린 씨가 하고 있는데 화면을 띄워놓고 얼굴은 무표정, 무표정 멍한 얼굴인데 양손은 두더지처럼 툭툭툭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그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캐릭터가 같은 템포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랑 테오도르가 아바타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영화 속의 세계가 지금 2000년대보다는 좀 더 발전한 모습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확실하게 연도가 명시되진 않지만 미래의 어느 날의 미래가 그녀 영화의 배경이 됩니다. 테오도르는 혼자 살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게임을 하고 혼자서 게임하면서 밥을 먹고 잠이 안 올 때는 온라인으로 누군가한테 접속을 해서 인터넷 섹스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상만 봐도 그가 얼마나 외롭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테오도르가 어느 날 즉흥적으로 인공지능 운영 체제를 구입합니다. 광고에 따르면 기존의 인공지능과는 좀 차별화된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서 집에 오죠. 그리고서는 컴퓨터 설치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음성 질문들이 좀 독특해요. 먼저 남자 여자 목소리 선택해라 이런 거는 지금도 있는 기능이에요. 혹시 두 분은 시리 쓰세요? 이거 영화 보고 안 해보셨어요? 시리 한 번쯤 이 영화 본 다음에 괜히 시리 켜봐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네. 되는 것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시리야 이거 찾아줘.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 전 시리가 아니라 빅스비를 그러니까 얘가 제 친구인데요. 네.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인데 저 처음에는 빅스비에 좀 빠졌었어요. 똑같이 남성 여성 중에 남성으로 선택을 해서 빅스비와 함께
카톡도 보내지거든요. 뭐 서은선한테 카톡 보내줘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에러가 나잖아요. 네. 명확하지 않아서. 맞아요. 그래서 안 쓰게 됐어요. 나중에 껐어요. 발음이 안 좋은 건가 내가 막 짜증나게 그래요. 되더라고. 그래서 되게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싫어가지고 맞아. 저도 안 써요. 근데 이게 여기 말에 따르면 쓰면 쓸수록 저한테 익숙해진대요. 빅스비도. 그러니까 진짜요? 제가 많이 명령을 내리면 더 잘 알아듣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시리는 그 정도 아니지 않아요? 시리는 좀 뭐 생각 잘 없는 거 별로 진짜로. 네. 네. 아마 영어면 더 잘 알아들 것 같네요. 제 영어 발음도 안 좋은가 봐요. 제가 영어도 못 알아듣던데. 예, 뭐 여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시리랑 빅스비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쵸. 그러니까 성별 선택은 저도 했었잖아요. 성별 선택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아 있어요. 아 있구나. 어. 나 남자 목소리 못 들어봤는데 시리에. 시리? 네. 그냥 그래요. 네, 그런데 질문이 이런 걸 물어봐요.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땠나요? 당황하죠. 그 다음에 당신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납니다. 네. 뭐 이런 의중을 알 수 없는 질문 혹은 마음을 꿰뚫어보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그리고 막 테오도르는 막 주절주절 외로웠으니까 막 자기 얘기를 막 하는데 말 자르죠. 그러면서 코미디 이거. 코미디야. 항상 배우는 코미디. 그렇죠. 그리고서는 테오도르에게 최적화된 운영 체계가 나타나서 말을 겁니다. 이제 이어폰 조그만 걸 끼고 있는데 거길 통해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사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고 동시에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테오도르는 이렇게 헛웃음을 웃으면서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 이 OS는 본인을 사만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아기 이름 짓기 책을 보고 자기가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놀라니까 18만 개의 이름을 100분의 2초 만에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죠. 하지만 테오도르와 대화를 할 때 사만다는 굉장히 순수하고 뭔가 해맑은 소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직은 이제 갓 태어난 존재니까. 게다가 이 목소리는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허스키 보이스에 또 육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참 매력 있습니다. 맞아요. 테오도르도 그런 사만다에게 대화 나누는데 푹 빠져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친구처럼 대화를 하는데요. 대화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테오도르가 일터에 가면 테오도르가 쓴 편지의 문장들을 더 깔끔하게 수정을 주기도 하고 또 이메일 체크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해서 답장을 써주기도 하고 또 놀랍게도 함께 외출을 합니다. 그래서 외출은 어떻게 하냐. 일단 이곳의 그 휴대폰 시스템이 굉장히 작고 카드 같은 형태죠. 되게 얇고. 그거를 셔츠 주머니에 고정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거를 카메라를 통해서 사만다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폰으로 대화를 나눠요. 뭐 그런 식으로 같이 데이트를 하거나 혹은 사만다는 작곡도 하는데요. 테오도르가 있는 곳, 보는 것, 느끼는 것을 공감하면서 그 상황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서 들려주죠. 그러면 테오도르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풍경 속에서 사만다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테오도르는 1년 전에 아내와 헤어진 상태였고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이때 전 부인은 루니 마라가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고독한 생활을 하고 있던 건데 사만다를 만나면서 점점 밝아져요. 그리고 끊어졌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여기서 절친 역할은 에이미 아담스가 연기를 해요.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죠. 친구가. 또한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하다가 한참 미뤄뒀던 그 이혼 서류에도 사인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국 사만다로 인해서 새 힘을 얻게 된 거죠. 테오도르는 사만다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여기게 되고 사만다 역시 테오도르를 특별하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전 부인하고 만난다고 하니까 막 걱정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렇죠? 정말 여자친구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사만다가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만다는 종종 나도 몸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테오도르는
사만다의 관계가 과연 건강한 혹은 정상적인 관계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사만다 역시 자신의 몸이 없다는 걸 자주 우려하다가 약간의 무리수를 두는 일을 벌입니다. 네. 사만다가 자신을 대신할 여성을 구해서 테오도르한테 소개를 해준 거죠. 네. 그래서 그녀가 나라고 생각해라. 그녀와 사랑을 나누는 게 나하고 나누는 거랑 같은 거다. 이러면서 네. 테오도르는 뭐지? 이렇게 하면서도 말려들어요. 네. 그래서 자원한 여성이 나타나고요. 그녀는 목소리는 절대 내지 않고 코 밑에 점으로 위장한 작은 카메라를 붙이고 만나는 거예요. 그 테오도르는 사만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몸의 감각으로는 살아있는 그녀를 느끼죠.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일이 망쳐지고 아이 컨택을 안 하셨대. 아이 컨택 안 할 땐 좀 잘 돼가요. 그런데 얼굴을 돌리니까 맞아. 갑자기 확 환상이 깨지면서 네.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데 상대 여자도 입술이 떨리죠. 네. 네.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평범한 여자고 네.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너무 아름답다고 감동을 받아서 네. 자기도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온 여자예요. 네. 이상한 여자는 아니에요. 네. 근데 얼굴 그 아이 컨택을 한 순간 확 깨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돌아가고 결국에는 두 존재는 깊이 교감하지만 서로를 직접 만질 수 없다는 치명적인 장벽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그게 둘 사이를 갈라놓지는 못해요. 갈등을 겪지만 또 화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들은 보통의 연인들처럼 첫 만남의 설레임, 또 오직 나만이 너를 알아보았다는 혹은 너만이 나를 알아봐 주었다는 뭔가 마법 같은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을 거쳐서 네. 또 서로에 대한 오해로 다투기도 하고 다시 화해하면서 점점 깊은 사이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인이 그러하듯 이별의 불안감도 안고 있죠. 결국 이 두 사람은 인간이라면 부딪히지 않을 갈등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 상황에서 테오도르와 사만다는 역경을 헤치고 사랑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녀? 왜 예린 씨가 이렇게 한바구음을 짓고 계시잖아요? 입이 이렇게 삼각형 세모꼴처럼.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예, 영화 네. 떠올렸어요. 그냥 지우가를 계속 쭉 들으면서. 네. 근데 제가 되게 행복하게 웃고 있었나요? 네, 입이 세모꼴. 왜냐면 저는 이 영화 좀 되게 무서워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운 것도 맞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강렬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감정이 외로움이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로즈마리 베이비 같은 그런 호러 영화보다 이런 외로움을 극명하게 전달해주는 작품이 훨씬 저한테 무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어요. 영화 전체적으로? 네. 음. 너무 정말 여기다 썼어요. 지독히도 외로운 영화라고 썼거든요. 네.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뭐 그 좋은 감정을 느끼고 헤어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성장을 하고 그런 과정 자체가 되게 아름답긴 했어요. 그 영화 자체도 되게 아티스틱하게 연출이 된 면들이 있어서 그거는 아름답게 보지만서도 저 너무 약간 슬프고 그래서 네, 그런 감정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어렵기도 해요. 네. 근데 어려우면서 뭐야 하는 영화가 있으면 어려운데 계속 알고 싶은 그런 영화 있잖아요. 나랑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 끌린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은성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익숙한데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영화를 보면서는 인물의 감정들에는 좀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한 느낌이었고 근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테오도르의 직업이나 그가 사용하는 물건들, 그가 쓰는 운영체제는 좀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현재 우리 아까 말했던 비스비? 네, 그거나 뭐 시리 같은 게 있지만 영화 속 등장하는 사만다 수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도 기대하게 되는 어떤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주목하면서 봤던 게 관계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인간과 기계, 기술의 관계, 또 인간과 뭐 테오드로와 그 주변 사람들 간의 관계,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특히 테오도르와 사만다의 관계에 대해서 흥미롭게 본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이제 되게 좋게 봤었어요. 영화관에서 봤을 때 약간 너무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번에 다시 봤는데 좋았지만 생각보다 이게 사랑 얘기다 보니까 장면은 하나도 안 야한데 소리가 그걸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면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네. 거실에서 정말 큰 소리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마 아빠도 바쁘셔서 같이 못 보고 그냥 저 혼자 되게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데 부엌에 엄마 계시고 방에 아빠 계시는데 네. 갑자기 소리가 네. 이제 신음소리가 크게 나니까 약간 그 이렇게 일하다가 손 들고 이렇게 오시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두커니 근데 화면은 까만색이었고 뭐지? 근데 그러니까 자막은 나오니까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걸 인지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해를 못 하셨지만 근데 저는 그 중간에 또 끄고 들어가는 것도 이상해서 맞아, 일단 맞아. 끝까지는 봤는데 생각보다 약간 땀이 계속 나면서 근데 약간 조용히 버튼 눌러야죠. 그러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물론 조금은 줄였어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그녀하고 좀 달랐다. 네, 맞아.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영화가 예린 씨랑 똑같은데 정말 철저하게 고독에 대한 거의 사랑에 대한 고찰이면서 동시에 그 결국엔 사랑에 대한 고찰의 결론이 고독인 거예요. 이 영화가. 인간과 나누는 사랑, AI와 나누는 사랑 둘 다 사랑에 대한 경험과 고찰인데 테오도르라는 평범한 남자를 통해서 근데 그 결론에 다다른 게 굉장히 고독이라는 점 때문에 네. 그리고 영화 전체가 그걸 향해 있어서 네. 이렇게 익숙하다고 하는 게 저는 그 부분이 아닐까. 고독을 우리가 되게 잘 아는 감정인데 네. 그거를 계속 집중한다는 거 익숙하다. 근데 그걸 주변을 둘러싼 상상력, 과학기술적 상상력 그리고 영상미가 있잖아요. 네. 그게 뭔가 우리한테 복합적인 감정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톤도 어둡다면 만약에 색감도 어두침침하고 뭐 더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이러면 과연 내가 이 영화를 좋아했을까? 정말 더 무서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연출과 연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예린 씨부터 해볼까요? 똑같은 것 같아요. 고독, 외로움을 극대화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쓴 영화인 것 같고요. 도시가 보여질 때 진짜 무슨 미세먼지 낀 것처럼 엄청 회색, 뿌연 그런 도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경이 나올 때조차도 되게 외로웠고 주변에 항상 사람들은 있어요. 보면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친구도 있어요. 테오도르? 예, 시어도르 이렇게 하는데 테오도르 막 이렇게 나오죠. 자막에는 네, 테오도르. 테오도르. 테오도르의 뭐 헤어졌지만 부인도 있었고 여사친도 있고 구여친이죠. 뭐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어요. 그런데도 외로운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주변에 다 누군가는 있어요.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진짜 내 무언가를 나누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잖아요. 되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저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계속 자아내는 게 있었고 그 와중에 이 사람 되게 컬러풀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오렌지색이 네. 약간 상징색인 것 같아요. 오렌지 옷 많이 분홍? 입더라고요. 네. 오늘 여름애님이 또 비슷한 톤으로 베스트 드레서가 되셨어요. 예. 오늘은 창문 창밖의 영화의 마지막에 창문으로 입었습니다. 네, 창문 패션. 빌딩의 창문 같아요. 약간 격자 무늬의 그런 창문 모양의 그런 무늬가 있는. 빌딩의 창문이고 네. 예린 씨는 그 도둑 올블랙에 까만 비니까지 쓰셔서 은선 씨는 노란색 겨자색, 머스터드, 네, 와인색이 곁들여진 맨투맨이군요. 네. 네. 연말 음료와 잘 어울리는 색깔. 연말 음료. 와인 아닌가? 맞죠? 와인. 저 약간 이거 맞췄어. 치즈인가요? 치즈? 와인은 치즈. 겨자. 겨자. 그럼 소세지도 같이. 소세지. 바지 소세지색 아니에요? 아니군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테오도르의 의상 얘기하고 있었죠. 음. 그 칙칙한 도시에서 그렇게 밝게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혼자서 몸부림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면을 본 것 같아요. 집중해서. 그 촬영 감독인지 미술 감독이 영화 전체 안에서 푸른색을 배제하려고 했대요. 그게 그러니까 다 가능하면 붉은 계열로 영화 전체를 느낄 수 있도록 네, 그런 것도 저도 읽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푸른색이 두드러졌으면 영화가 더 차가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그나마 그런 따뜻한 색감들, 네. 예쁜 옷, 네. 컬러풀한 옷들이 나오니까 좀 상쇄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독한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생명력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가 캐서린을 회상할 때, 전 부인을 회상할 때, 혹은 전 부인을 이제 이혼 서류를 사인을 하기 위해서 만나기는 하는 거지만 딱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약간 사운드 필터가 벗겨지는 것처럼 네, 여태까지 영화 내내 사운드에 무슨 필터 하나가 껴있다가 그게 벗겨진 것처럼 확 귀가 트이는 것 같은 자연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그리고 뒤에 이제 막 흩날리는 나뭇잎들, 이런 것들이 비춰지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되게 네, 인상 깊게 맞아요. 봤어요. 색감이 다르네요, 진짜. 네. 그 야외 레스토랑에서 네. 전 부인하고 만나서 이혼 서류를 작성을 하는데 네. 뒤에는 나무들이 있고 네. 그냥 미래가 아니라 네. 현재 어느 맞아요. 날 레스토랑의 장면 같긴 했네요. 은성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연출 연기? 저는 스파이크 존즈 감독 영화 중에서 가장 좀 개인적이고 저는 좀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전작의 어댑테이션이랑 존 말코비치 혹시 보셨나요? 존 말코비치만 봤어요. 저는 어댑테이션만 봤어요. 그렇구나. 그 두 영화가 조금 밝고 따뜻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지 않아요? 맞아요. 전 어댑테이션 봤는데 감성보다는 아이디어 아이디어죠. 영화, 네, 상상력. 맞아요. 그 두 영화는 좀 인간의 내면과 불안함을 관찰하면서 그려낸 영화라면은 저는 그 허는 테오드로와 사만다의 내면에 좀 깊게 들어가서 그들의 자신의 이야기를 건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 친구가 영화 얘기 가장 많이 하는 친구가 스파이크 존즈 영화 감독의 영화를 다 싫어하더라고요. 어댑테이션이랑 존 말코비치 되게 둘 다. 근데 유독 허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영화가 왜 싫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했던 얘기가 영화의 아이디어가 좋고 감각적인 것은 알겠지만 인간들이 모두 감정이 없다라는 느낌이 든대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래서 좀 과장되고 좀 인물들이 우스꽝스럽거나 혹은 좀 치졸하거나 뭐 그런 냉소의 시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인물을 바라보는. 근데 반면에 허는 좀 인물의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장면이 저는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외로움이라는 그런 어떤 보편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을 그 두 영화랑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것 같아요. 인물에 대해서. 좀 차갑지 않았고 좀 성숙한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영화에 많이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싫다는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봤다 혹은 좋아한다 이런 쪽이 더 많은, 흥미롭다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상상력을 보고 싶으면 또 그게 보이니까 또 감성도 근데 어우러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연기는 어떠셨어요? 진짜 호아킨 피닉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하드 캐리했죠. 그죠. 하드 캐리했고 전 이거 보면서 그녀에게 마르코도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좀 감성적이고 비슷한 일을 겪고 있네요. 네. 둘이. 그리고 사실 둘 다 글을 쓰는 사람인 거죠. 그러네요. 마르코는 조금 더 작가에 가깝고 뭐 테오도르는 여기서 그냥 뭐 일을 그런 대피 작업을 하는 일이긴 하지만 작가를 계속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 네. 근데 마르코 그 배우 이름도 까먹었는데 마르코. 제가 마르코의 그 캐릭터나 그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좋게 보진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호아킨 피닉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달랐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배우가 울려고 하는 감정에 집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항상 몰입을 해 있었다는 모습. 네. 그래서 눈물이 흐르지 않아도 그 눈에서 그냥 고스란히 슬픈 감정이 느껴졌고 눈물이 흐를 때조차도 훨씬 더 가슴이 아픈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혼을 겪어서 쓸쓸해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원체 쓸쓸한 사람 같았어요. 좀. 맞아. 근데 루니 마라도 그렇고 전 부인도 네. 그러니까 둘이 되게 행복한 시절이 나오는데 너무 예쁘게 찍혀 있죠. 거기 네. 그 아슬한 햇빛에 막 너무 서로 사랑하고 뭐 스푼미 막 이러잖아. 안아줘 막 이러고 하는데 근데 그 둘이 되게 오래 사귀다가 결혼한 걸로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의 두 사람은 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리고 여자는 좀 약간 가족 간의 문제 뭐 혹은 약간 어두운 뭔가 상황이 있다는 걸 살짝 암시하는데 테오도르도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꼭 이별 때문에 쓸쓸해진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고독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더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밝은 사람이 실현당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고독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나마 갖고 있던 하나의 소중함까지 뺏겼을 때 이제 처할 수 있는 그런 텅 빈 모습? 제가 보기엔 마르코는 리디아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 상황에 적응을 하고 성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티오도르는 사만타를 만나고서는 분명히 변하거든요. 맞아요, 좋은 방향으로. 맞아요. 네. 그 점에서 저 좋았던 것 같아요. 캐릭터가. 네. 그 스파이크 존즈 인터뷰에서 호아킨 피닉스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호아킨 피닉스는 연기를 좀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장면과 어떻게 어우러질지 좀 어떻게 연기를 할지 미리 이제 생각하는 타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 순간마다 엄청나게 긴장을 한대요. 그래서 호아킨이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한대요. 아, 이런 감정이군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의 단정을 짓지 않고 연기를 항상 새롭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석 없이 좀 본능에 의지하는 어떤 타입인데 이 영화의 테오드르가 접하게 되는 게 되게 다 새로운 것들이 많잖아요. 네. 처음 접하게 되는 감정이라던가 느낌이라던가 그런 게 너무 그런 표정이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영화 안에서. 맞아. 그 40 넘었을 거 아니에요. 네. 40대 초반 지금요? 초중반 시즌에? 영화 찍을 때 근데 어떤 표정에서는 정말 순진무구하고 되게 네. 그런 얼굴이 있는데 그게 호아킨 피닉스만의 어떤 감정이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진짜 다른 영화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저 이 영화 봤을 때 이 연기를 보고 호아킨 피닉스 다시 봤거든요. 사실 다른 영화 인상 깊게 본 게 뭐가 있으세요? 뭐 있으세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건 그거 우디 앨런 영화에서 이레셔널 맨인가? 못 봤네. 못 봤어요. 거기서 되게 약간 사이코 사이코로 코믹한 느낌도 있는데 굉장히 좀 이상한 사이코인데 되게 지적인 사이코로 나와요. 살인마인데 네. 살인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막 무섭게 그려지진 않고 좀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히스테릭하고 또 오만하고 네. 그런 교수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연기가 재밌긴 했어요. 그 영화 재밌었는데 나름. 글래디에이터로 처음에 뜬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근데 저 그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도요.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글래디에이터 안 봤어요. 너무 어릴 때 봤어요. 마스터도 마스터가 제일 기억이 나는 거. 제일 좀 대표적일 수도 있겠다. 주연으로. 그거 혹시 안 보셨어요? 투 다이 포? 투다이포를 못 봤어요. 네, 저도 못 거기 봤어요. 나오죠. 저는 그걸 어릴 때 보고 이 배우를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완전 어릴 때 20살? 95년 영화네요. 네. 투다이포. 21살, 20살 이때 찍었던 영화인데 연기 정말 잘하고요. 약간 그런 쩌리 같은 고등학생으로 나와요. 그래서 야망 넘치는 여선생한테 니콜 키드만. 네, 그 재밌겠다. 선생의 계략에 빠져들어서 재밌겠다. 구스바스한테다. 완전 재밌어요. 그거. 봐야겠다. 네. 재밌겠다. 그런 영화인데 거기서도 진짜 네, 그때 만약 그 모습 보고 이 사람이 20년 후에 어떻게 자랐을까 하면서 이 영화를 보면 정말 상상하지 못한 영역에 있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네. 상상하지 못한다니까 춤추는 장면. 아니
두 분이 그 근데 호아킨 피닉스가 은근 춤을 잘 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기억이 안 났냐면 제가 다시 이렇게 오면서 봤거든요. 그 춤을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걸 춤으로 인지를 안 했어요. 약간 텔미춤 같은 거 중간에 막 추고 막 각기춤도 추고 하는데 그 음악이랑 춤이랑 매치가 잘 안 되잖아요. 뭐 하는 건지 그 하나의 움직임으로 봤거든요. 전 춤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제가 보기에 학문적으로 접근 안 하는 것 같아요. 연기 접근하듯이. 아니 그리고 그 투다이포에서도 보면 춤추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요? 그 쩌리가 완전 예쁜 선생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선생님이 막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디스코 음악 틀어놓고 춤춰보라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냅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진짜 막 루저처럼 막 이러고 춤추고 있는데 진짜 너무 웃겨요. 그게 봐야겠다. 네. 이번에 너는 거기 없었다? 그 아, 영화로 네. 나무주연상 받지 않았어요? 그 영화 이 영화 거의 연기가 장난 아니라고 아, 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점점 물이 오르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 영화에서 진짜 좋았어요, 연기. 그죠? 네. 스칼렛 요한슨 연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너무 네. 목소리만 나왔는데 이게 딱 스칼렛 요한슨의 형상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쵸. 너무 육감적인 그러니까요. 그 느낌이 육체성? 네. 저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러니까 음. 너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관객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너무 있는 유명해서. 배우다 보니까 상상이 잘 안 돼서 그거를 근데 이용한 마케팅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원래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네. 누구요? 제가 아는 사람. 사만다 누군데? 모튼? 모튼이라고 하는 배우를 다 끝냈는데 연기를 감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다 스칼렛 요한슨으로 바꿨어요. 쿠반에서. 네. 근데도 그래도 뭐 돈은 당연히 받았을 거고 크레딧에도 올라가긴 한데요. 그런데 호아킨 피닉스도 사만다하고 같이 연기를 한 거래요. 그래서 그냥 그땐 사만다랑 호흡을 맞춘 거고 영화 끝나고 나서 후반에 스칼렛 요한슨이 혼자서 한 거죠. 그래서 이름이 사만다로 됐구나.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안 그래도 좀 궁금했던 게 그 부분은 몰랐는데 이게 과연 촬영할 때 보통 그렇잖아요. 영화 찍을 때 전화로 누군가랑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찍으면 연출부 한 분이 옆에서 대사 읊어주거든요. 상대방 그거를. 네. 그거 되게 특별하지 않게 생각하면은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전화상에서 이 배역이 어떻게 이 말을 할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된 방법이다 보니까 지금 카메라에 담기고 있는 배우는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영화는 너무 완벽하게 소통하고 있잖아요, 둘이. 사만다와 테오도르가 너무 그 웃음 하나?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 사만다 모튼 배우가 항상 현장에 나와가지고 목소리를 내줬대요. 얼굴은 안 보고 벽 뒤에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러면은 스칼렛 요한슨으로 나중에 바뀌고 나서 스칼렛 요한슨은 그걸 토대로 했겠네요. 그러면 이미 그랬겠죠. 그분이 나온 했던 연기를 영화를 보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막 관계가 괜찮을까? 사만다 모튼과 스파이크 존스가. 그러게요. 되게 마음 아프긴 하겠다. 찾아보니까 그 사만다 모튼도 배우이기도 한데 작가이자 또 연출도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창작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 스파이크 존즈가 설득을 잘 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잘 이해를 좀 어느 정도 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모르죠, 뭐. 네. 감독이란 직업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되게 굉장히 좀 심한 선택이고 맞아. 주변이 뜯어말릴 수 있는 선택 아니에요, 사실. 그죠. 한두 명 얽혀 있는 영화 연출이 아닌데 근데도 결국 바꿨잖아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런 것도 참 그러니까 촬영하기 전까지도 굉장한 고민을 해서 그렇게 골랐을 텐데. 그렇게 했을 텐데. 막상 하고 나니 아니다. 근데 또 선택이 옳아가지고 영화 너무 좋고. 영화 잘 나와가지고 사실 스칼렛 요한슨 우리 한국 관객들도 스칼렛 요한슨 아니면 관객이 더 줄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사만다 모튼 잘 모르는 배우고 스칼렛 요한슨은
되게 제일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그쵸.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연기요? 연기와 연출? 저는 아까 전에 이 영화가 좀 내가 접하는 현대 기술로 살아가고 있는 나와 기술의 관계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와 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상처를 받는 나에 집중했던 그런 시기를 보낸 사람이 본다면 반대로 내가 상처를 준 기억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상처를 줬다고 좀 자책했던 기억으로 오히려 더 집중했었던 사람이라면 반면에 내가 외면한 내가 받은 상처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고받은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영화가 헤어짐에 대한 원인도 뭐 바람을 펴서 뭐 빚이 생겨서 이런 식의 뚜렷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은 그렇게 사랑했는데 네. 둘밖에 없었고 그녀의 모든 글을 다 읽었고 읽을 때마다 눈물을 네. 흘리고 근데 그게 뭐 문학도 아니고 논문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혼까지 이르렀을 때 그 여자는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죠. 시달렸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뚜렷하지 않지만 헤어짐까지 가게 되는 연인이란 설정이 또 네. 공감을 더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입하기에 네. 좀 틈이 많다고 해야 되나 상상할 여지가 있는 관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에이미 아담스가 연기한 그 여사친도 여사친. 보면은 나중에 이혼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커플이 8년 동안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헤어지게 될 줄 몰랐다. 그게 약간 반영을 하는 것 같은 모든 커플들의 사랑과 이별을 반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좀 그 조짐이 있었죠. 다큐멘터리 네. 보여줬는데 맞아. 이렇게 훈수 두는 거. 훈수두잖아요. 아, 갑자기 그런 생각 드네. 저희는 이제 셋 중에 결혼한 사람이 없으니까 네. 친구들한테 결혼 생활 얘기 들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사소한 걸로 싸운대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휴지 거리가 이게 휴지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있죠. 그것도 안 맞고 알고 보니 그런 부분들에서도 되게 많이 좀 그런 걸로 싸운대요. 네. 좀 맞춰가야 될 테니까. 네, 그런 것들 되게 사소한 부분들. 저희도 멍해졌어요. 경험이 없어서 그냥. 근데 그렇구나. 뭐 리모컨 뭐 이런 거? 리모컨 어디다 두냐? 그리고 치약 짜는 거? 네, 또 이런 것도 있었대요. 이제 신혼집인데 이제 쓰레기통을 놔야 되는데 한 친구는 그 요새 유행하는 매직캔 스타일로 해가지고 밀폐되는 굉장히 그런 식의 고가의 그런 쓰레기통을 사야 된다. 한쪽은 쓰레기통 그냥 되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쓰레기를 빨리 없애고 쓰레기통 이거 큰 아예 문제 거의 같은데, 놓지 이거는?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화장실 휴지 그것보다 좀 더 큰 문제 같아요. 네. 쓰레기 양에 대한 거는 그래서 좀 가치관이 담겨 있잖아요. 큰 쓰레기통을 하나 할 거냐 아니면 작은 거를 여러 군데 넣을 거냐 놓고 혹은 또 자주 비울 거냐 네. 아니면은 가끔 크니까 가끔 비울 거 아니에요. 그냥 더 신경 쓴 사람이 그냥 결국 하게 되는 것 같아. 버릴 사람이 네. 선택하면 어떨까? 맞아. 근데 그 둘이 사랑하는 장면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루니마라가 잠깐 나오는데 참 연기 잘하는 배우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저는 루니마라 연기는 캐롤에서 연기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캐롤과 헤어지기로 했나 뭐 이렇게 하면서 기차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냥 멍하니 있다가 눈물 확 쏟는 장면이 그 있어요. 장면 진짜 좋아해요. 제일 좋아해요, 저도. 자꾸 지난번부터 기차 씬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어떤 캐롤 보셨어요? 아니, 저 안 예리스트? 봤어요. 네. 그렇구나. 그 기차 씬 진짜 좋은다. 일단 루니마라 외모가 앞머리 있고 이렇게 베레모 같은 거 쓰고 배경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그 캐롤의 그
케이트 블란쳇은 굉장히 성숙한 여성으로 나오고 루니 마라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약간 습작생의 그런 그리고 옷 같은 것도 되게 그런 클래식한데 귀엽게 입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장면 참 좋았어요. 이렇게 눈물 쏟는데 감정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선 또 되게 차도녀로 나오잖아요. 얼굴 볼 이렇게 푹 들어가가지고 앞가리마 정가르마 타가지고 또 달라 보이고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에서 연기도 좋아하는데 그 강한 거. 밀레니엄? 뭐죠? 네, 밀레니엄. 밀레니엄에서 눈이 마라 처음 봤거든요. 저도요. 뭐야? 저 그걸 안 그쵸. 봤는데 다 보라고 하더라고요. 최고예요. 완전 다르죠. 네. 오. 근데 캐서린이랑 네. 티오도를 만나서 음. 그렇게 사인하고 밥 먹다가 이제 싸우잖아요. 또 싸우죠. 싸웠다 되게 얘기하면서. 리얼하지 않아요? 네. 너무 리얼해요. 리얼한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얘기만 들으면 진짜 남자가 다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별의 원인이 이 남자한테 있는 것 같은 맞아. 느낌? 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에이미 아담스 맞아. 그 친구랑 얘기를 할 때 들어보면 그 친구 이러잖아요. 감정하면은 걔는 할 말 없지. 맞아. 감정 기복 진짜 심한 게 걔잖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잘잘못의 뭐 객관적인 잣대를 사실 들여다 놓기는 힘들긴 하지만 정말 힘든 관계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이 그렇게 싸우는 걸 봤을 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그 전 부인 캐서린은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우리 이별의 원인은 너다라는 거에 대한. 근데 반면에 테오도르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자기 잘 자신 모르는 상황. 자기 자신하고 헤어나지 자책을 못하겠죠. 하거나 네. 혹은 이제 생각을 계속 고민을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 부인은 오히려 분명하게 그 생각에서 굳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표면적으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둘이 사실 더 같이 고민을 하고 티오도르처럼 캐서린도 약간 마음 아파하고 하는 게 보여졌으면 다른 분위기지 않았을까라는 느낌. 그 처음에 이제 테오도르가 약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테이블 앉아 있는데 딱 나타나니까 주춤하는데 그 캐서린이 이제 확 안겨요. 그래서 포옹을 하는데 어색하게 안기는 게 아니라 둘이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보여주는 포옹을 그러니까 완전히 확 안기거든요. 네. 그리고 서로 아끼는 느낌이 있어.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소중한 거야. 그거는 지워지지 않는 네. 거죠. 그런데 그게 10분을 안 가. 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10분 후에 이러잖아. 내가 너랑 왜 헤어졌는지 알겠다. 뭔지 알죠? 처음에 10분 동안 이러죠. 내가 얘랑 왜 헤어졌지? 10분 후에 내가 너랑 왜 헤어졌는지 알겠다. 맞아. 근데 딱 그렇게 분위기가 험악해지잖아요. 순식간에. 네. 근데 거기서 서로 지지 않아요. 근데 네. 서로 막 테오도르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막 말을 막 하다가 막 참고 이렇게 그 둘의 싸움 패턴이 딱 눈에 선한 느낌? 그리고 네 헤어지죠. 저는 서로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오도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당하는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제가 정말 약간 명령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서 사실 둘 다 되게 반가워하죠. 서로를. 네. 그런데 앉자마자 부인이 사인하잖아요. 이혼서를 달라 그래서. 약간 망설이죠. 뭐 온 김에 빨리 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도 그 오자마자 사인한 그게 그 여자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행동은 그렇게 하고 그 전까지 지긋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던 호아킨 피닉스가 되게 찰나에 그 실망한 표정이 얼굴에 확 드러나요. 약간 정말 절망한 표정이.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물어보죠.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여자가 물어보잖아.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이러니까 만나는 사람 있고 나 행복해. 근데 나중에 싸우게 되는 원인이죠. OS랑 사귄다고 하니까 너는 그런 인간이라고 막 이러면서 진짜 그래, 너 감정을 감당할지 모르는 감당할지 사람이다. 모르지 너는 이러면서 일방적인 넌 그런 인간이라고 막 이러면서 또 네. 그랬네요. 창밖의 영화는 2부로 이어집니다.